아우어이 우이아흠 우이아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합이 들어있을 경우에 어떤 또 결과가 되는가, 또 그 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간의 합이란 갑과 기가 합이 되고, 을과 경이 합이 되고, 병과 신이 합이 되며, 정과 임이 합이 되고, 무게가 합을 이룬다. 이것은 뭐 좀 저번 기초 설명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살펴보자면, 갑기가 이제 합이 되면 토의 그 오행을 갖습니다. 근데 갑은 나무고 기가 토지만 기토의 그 암놈의 작용이 세서 그런가는 몰라도 일단 갑기 합은 토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을경합은 금을 이루고, 병과 신이 합을 이루면 수가 됩니다. 결과물이 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과 임이 합을 하면 목. 정도 화고 임은 수인데, 정임이 합을 하면 전혀 본인들과 또 상관이 없을 법한 또 목이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무와 개가 합을 이룰 경우에는 이 화가 생성되는데, 이 무게합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는 좀 자주 설명을 내가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행상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몸이 이제 더워지고 열받하는 그런 어떤 더운 기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무도 토고 개는 수인데, 개가 수인데, 이 둘이 합을 해서 전혀 본인들과 그 참 고유의 성질과 다른 그 화가 형성이 되는데, 이 화가 좀 문제입니다. 요 화가.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천간의 관계로 해서 이제 그 나열을 해보면, 예를 들어 기생이 이렇게 쓰는 거야. 무진월 갑날 태어났다고 하죠. 하면 이것도 이렇게 안 돼. 면 요 갑기가 합을 이루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기가 년이니까 갑기합에서 이 중간에 이 무가 갈아맞고 있죠. 이것은 합의 작용이 약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중간에 그 갈아맞는 장벽이 있으니까, 즉 봄과 여름과 가을이라고 할 때에 이 합의 작용은 언제 나오냐? 이 가을에 나오죠. 가을에 나오는데, 그 작용력이 약하다. 왜? 중간에 무토가 방패가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년생이 신월 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병화 일 태어난 사람에 보면, 이건 이제 봄이니까 봄의 경금과 월의 신금, 그 다음에
난의 병하면 요게 합이죠. 요게 합이죠. 이건 어때요? 이런 작용은 온전히 그 자기 그 합의 작용의 그 기운을 발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과 가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바로 옆에 것들은 작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년생이 을날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요게 합이죠. 또 요렇게 합이 되죠. 그럼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할 때 합의 작용이 어때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합이죠. 을경합이니까 자신의 그 합이 온전히 이룬 거니까. 근데 이 경과 이 을의 경우는 어때요? 이 을목에 감춰져 있죠. 뒤에 을. 그게 작용이 약하다. 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합이 돼도 좀 노출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건너뛴 합이 걸렸을 때는 좀 우뭉한 짓거리라 그럴까? 좀 세상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뭔가 이 세월이 앞에서 감추어져서 건너뛰어서 오는 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작용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생이 정월에 태어나서 임날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건 연이고 연월 일이 되겠죠. 요게 합이죠. 요게 합이죠. 요 합의 작용도 역시 강합니다. 이 작용은. 정임의 합은 이건 뭐라 그럴까, 애정관계의 합인데 이거 좀 이 작용은 좀 강합니다. 이 작용은 무척 강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합이 들어왔을 때에 뭐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도 표출이 되고 때로는 나쁜 것으로도 표출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들여다 봐야 된다. 그리고 태세에서 오는 또 그 합이 있죠. 태세에서 그것도 이제 보죠. 이 자식 왜 이렇게 써줘? 요게 무게 합이죠. 또 요거는 이렇게 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작용은 상당히 좀 지속적인 그 합입니다. 이거 지속적인. 결론적으로 이 당사자나 또 상대를 때를 만나서 상대를 이루는 대상. 그러니까 본인도 어때요? 뭔가 과하게 과한 욕심을 가지게 되고 상대도 과한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러한 합들이 발생이 되면 사람이 피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합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죠. 갑기의 합은 토를 생산해냅니다. 토는 뭐죠? 토는 우리가 모든 것의 근본 재산이죠. 재산입니다. 재산과의 문제가 형성이 되죠. 을경합은 금을 낳죠. 이건 권력이나 또 남을 제압하는 기운이죠. 금의 성질이 합의 성질에서 그렇습니다. 병신이 합의될 경우에는 이것은
장사, 상술, 장사나 영업, 영업 쪽에 관계되는 그 합입니다. 그 다음에 정임의 합은 목이 되는데 이것은 애정의 합입니다. 애정의 합. 애정의 합. 그러니까 뭔가 정이 목이 있는 사람들은 정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또 정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애정의 합에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무게합, 이놈이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무도 오행이 천간 중에 중앙방에 토를 자리를 잡고 있어 아주 그 동물 자체도 그 하늘에서는 독수리라고 했죠. 땅에서는 개고 바다에서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개라고 하는 이 합의를 이루는 개 역시도 이게 박쥐입니다. 이게 박쥐. 영리하죠? 얼마만큼요? 봉사하면서도 날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만큼 영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와 개가 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가 서로가 바라는 것, 바라는 것, 뭐 간단하게 뭐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돈 문제라든가 뭐 어떤 문제라든가 이 욕심에 의해서 생성되는 합이 무게 합이고 또 무엇인가 정략 서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깨기 위해서 하는 약속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무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애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조금이라도 애정이 뭔가 들어가야 뭔가 서로 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기합 자체는요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 애초부터 없었어. 그럼 뭐예요? 나는 상대인 너를 이용해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할 것이고 또 상대나 나랑 똑같은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뭐예요? 화. 스트레스. 이게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행상에서 인체의 건강은 무엇으로 망가진다? 화에 의해서 망가진다. 화. 무엇이든지 스스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뭔가가 자꾸만 이 열이 달아오르면 몸은 자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무게합은 좀 이번 시간에는 좀 설명이 다 할 수가 없고 이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얘기는 예전에 한 40년 전, 50년 전 때만 해도 친환경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참 우연히 이제 우리 저를 찾아오신 나이 드신 참 노신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시면서 저한테 차를 이렇게 좀 갖다 주시고 먹어보라고. 사실 저도 차를 그렇게 떨떠름한 맛에 익숙하지 않아서 별로 맛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참 노신사가 갖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세상이 모든 것이 물을 섭취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물의 미세한 중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 없애는 게 차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그분이 오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좀 전해주는 얘기를 해서 좀 차에 대한 어찌 보면 상식을 좀 배우는 계기가 됐죠. 그분이 이제 성씨가 이제 유 선생이라고 제가 이제 성씨가 유씨라서 이제 유 사장님이나 유 선생님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참 다른 친구들이나 이 모든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로 이제 막 보따리 싸 짊어지고 어떻게 참 큰 바닥에서 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올라올 때 이분은 대학 교수를 해가지고 이 장알밭 이거를 참 언덕배기 장알밭을 개간을 하고 하면서
차나무를 심었답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야 좋아서 한다지만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은 얼마나 참 속이 탔겠어요? 본인이야 좋아서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나무를 잘 가꾸고 여기에서 정말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해서 정말 동양을 떠나서 이 세계에 우리나라의 그 차의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진 우리 그 유 사장님은 절대 뭐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참 열심히 자갈밭 일구고 그냥 차나무만 그냥 키우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제 그 영농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뭐 좀 뭐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나무 밭을 나름대로 그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있었답니다. 뭐 1등급 차나무, 2등급 차나무, 3등급 차나무 밭이다 뭐 이런 그 등을 매기는데 아니 검사람들이 나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냥. 그냥 뭐 말하자면 노지와 같이 키우니까 풀밭이라는 거죠. 그냥 차나무는 크고 있는데 그냥 바다간다 풀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사원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 이렇게 방치하듯이 말이지 이렇게 병충해 이렇게 노출돼서 위생적이지 않다. 좀 깨끗이 관리하고 풀도 뽑고 좀 그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와서 아예 검사를 안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있어야 뭐 참 영농자재라든가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활용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때 어려웠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유사장님 뭐예요? 친환경이란 자연과 함께 친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의 밭인 노지 상태 그대로 가꾸는 것이다. 라는 일념으로 정말 그 화학 비료 한 조각 안 주고 농약이나 뭐 다른 제초제라든가 이런 거 뿌릴 생각도 안 했답니다. 전혀 그냥 정말 자신이 그렇게 비료도 만들어가면서 쓰고 그렇게 이제 참 밭을 가꾸는데 그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10년 농사지어 20년 지어 30년쯤 돼 들어서니까 이제 그때서 우리나라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 그 유사장님의 그 차밭의 나무의 그 성분을 갖다 했더니 다른 차밭의 성분보다도 훨씬 좋은 그 성분들이 나와서 아주 참 전국 최우수 차밭이라는 참 호평을 매스컴을 통해서 받고 참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참 보람이 있다 본인은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방송도 취재하고 근데 와서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밭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좋은 차맛이 차가 성분이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참 고개를 절고 가는 사람 절레절레 하는 사람도 많았다는데 어쨌든 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우수한 차를 참 생산해내기 위해서 참 평생을 바치신 분을 우리 참 내가 이제 만나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요 이 중국의 지금 같으면은 이제 참 그 중국의 변방이 돼버리다시피 이제 티벳이라는 나라가 근데 사실 그 나라가 이제 그 티벳이라는 나라가 그 높은 지역과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진 그 말하자면 고산지대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항상 뭐 주변국의 이제 나라가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주변국들의 참 시달림을 받아왔는데 진작에 그 시달림을 받아온 지금은 이제 중국의 속국이나 뭐 이게 참 이렇게 이제 좀 위성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중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티베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싸고 참 비싸게 유통되는 그 차 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나라의 경제력이 흔들려 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참 중국의 지금 속국이나 다름없이 지내는 처지가 됐는데, 정작 알고 보면 자신들이 좀 더 나은 물맛, 좀 더 나은 그 차의 맛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이라는 나라에다가 차를 사다 먹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은 세월, 수백 년의 그 어떤 시간을 들여서 중국의 차 맛에 길들여져서, 궁극에는 지금 뭐 나라가 경제권도 있고 모든 왕권도 잃어버리다시피 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물의 전쟁이고 맛의 전쟁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전쟁 났다? 그러면 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물 왜 했냐? 맛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맛이 있으면 멋이라는 놈도 또 전쟁에 흔들리게 되겠죠. 멋의 전쟁은 모양 내는 거. 그 지역의 뭐 어떤 형태 모양이 좋더라. 그게 멋의 전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땅의 전쟁이죠. 대지의 전쟁이죠. 세상의 모든 불침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전쟁이고 땅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냐? 맛과 멋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 하지만 정말 양심적으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더러더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정말 양심은 버리지 않는,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양심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음식을 생산해내고, 또 그분들이 또 그것을 키워서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